안녕하세요. 주식 등대직입니다. 1월 13일 금요일 시황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어제하고 비슷해요. 보합 플러스 정도. 지금 이게 전광판 보시면 아마 절반 정도는 빨간색이고요. 또 절반 정도는 이렇게 좀 빠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좀 덤덤하게 그렇게 끝났습니다. 거래소가요 0.89% 올라서 2386포인트, 코스닥이 플러스 0.14%, 711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거래소가 살짝 더 좋게 이렇게 끝났습니다. 거래 대금도 뭐 큰 변화 없이요. 오늘 한 7조 가까이 거래소에서 거래 대금이 됐고요. 보시면 거래 대금이요 6조 8천억입니다. 어제가 7조 8천억이니까 어제보다는 살짝 줄기는 했지만 그런대로 최근 추세로 봤을 때 그렇게 적은 거래 대금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코스닥이 5조 1천억이니까 여전히 코스닥 쪽은 거래가 활발하지가 않다. 시장의 힘이 아직도 약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이제 그래프 보시면 이런 모양입니다. 여전히 그래프 모습은 굉장히 좋게 나와요. 이렇게 급락을 했다가 다시 이렇게 아주 강하게 반등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아침 시세보다 약간 이렇게 더 올리면서 끝내줬습니다. 분봉으로 보면요. 아침 시세보다 조금 올리면서 끝내줬는데 이런 모양입니다. 최근 한 4일간 이렇게 추이를 보면 이렇게 아침 시세보다는 종가가 계속해서 올려붙고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분위기는 괜찮은 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화끈하지는 않지만 이 상승 추세가 그대로 조금 유지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월봉 제가 항상 이렇게 보여드리죠. 월봉 보여드린 이유는 이 10년 지지선이 지금 이렇게 단단하게 바닥을 다져주고 있다. 그래서 대충 우리가 바닥권은 이제 바닥은 확인시켜 준 거 아닌가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월봉 보여드린 이유는 이제 그런 긴 호흡으로 봤을 때 지금 시장은 바닥권 근처다. 그래서 이 바닥이 무너지지만 않는다고 그러면 이번 시장은 매수하기에 굉장히 좋은 그런 시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에 이제 시장 수급 보면요. 오늘 개인들이 많이 팔았어요. 7,700억 매도 위에 있습니다. 그거를 외국 애들이 한 5,600억, 기관이 한 2,100억 사줬는데요. 외국 애들이 꾸준히 이렇게 매수 우위하고 있다. 이 점이 참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그래서 지금 종목별로 그 수급을 이렇게 좀 보면요. 여기서 오늘 외국 애들이 많이 산 것들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면요. 삼성전자 130만 주 샀죠. 하이닉스 25만 주 샀습니다. 외국 애들이요. 매수 우위란 얘기죠. 기아를 21만 주, 현대차를 17만 주. 이런 것들이 오늘 외국 애들이 많이 산 종목인데요. 대한항공도 40만 주 매수 우위했습니다. 또 여기서 눈에 띄는 게 포스코 홀딩스 30만 원짜리 주식을 20만 주 샀으니까 금액으로는 꽤 많이 산 거죠. 한화솔루션도 40만 주 샀다. 그래서 오늘 외국 애들이 많이 산 종목들이 최근 시장에서 상당히 그 모양이 좋은 그런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외국 애들이 많이 산 종목 중에요. 포스코 홀딩스, 그 다음에 대한항공 이것들은 제가 좀 이따 따로 이렇게 조금 더 말씀을 드릴까 그럽니다. 다음에는 고객예탁금이요. 43조 5천억입니다. 큰 변동은 없는데요. 이 추세 자체는 꾸준히 이렇게 돈들이 개인들 계좌에서 현금이 꾸준히 좀 빠져나가고 있다. 이런 것들은 수급에서 별로 좋지 않은 그런 지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신용융자 잔고 같은 경우 이렇게 보면은 최근 연말 연초에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1조 5,900억인데요. 한 2조가량 신용융자 잔고가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중요한 이유는 시장이 밀렸을 때 신용으로 들어간 물량들은 좀 급매물이 될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이제 신용융자 잔고를 이렇게 중요시 하는데요. 지금 시장 상황으로 봐서는 전혀 이상할 게 없다. 오히려 시장이 올라가면서 신용으로 들어왔던 분들은 조금씩 이익이 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 다음에 주식형 수익증권은 연초 들어서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 애들이 이렇게 자금이 들어오면서 시장을 이렇게 올리고 있는데 그 추세하고 지금 펀드 주식형 수익증권 기관 동향과 비슷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이제 미국 시장입니다.
다우가 어제 0.64% 올라줬습니다. 그래프 보시면 좀 밀리는 듯 하다가 다시 앞에 고점 부근까지 이렇게 회복을 해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패턴이 나스닥, S&P 500, 필라델피아 반도체까지 비슷한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등세가 앞에 직전 고점 부근까지 거의 이렇게 회복을 해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개별 종목으로 이렇게 보면요. 애플이 어제 약간 마이너스이긴 하지만요. 앞에 한 2년 저점을 깨고 이렇게 빠졌다가 지금 그 수준을 다시 이렇게 바닥에서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모양을 조금 회복해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어제 이제 0.2% 약간 플러스가 나긴 났지만 아직도 그렇게 모양이 썩 좋은 건 아닙니다. 거의 한 4배 빠졌죠. 그랬다가 이렇게 횡보하고 있는데 테슬라 주가가 앞으로 그 우리 배터리라든가 이쪽에 좀 영향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락은 어느 정도 이제 저지가 되면서 바닥을 좀 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조금 추이를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어제 그 눈에 띄는 종목 중에요. 어제 항공주들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보잉이 어제 3% 올라줬는데 그래프 모양 이렇게 보시면 전체 시장 분위기하고는 달리 아주 강하게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델타 에어라인 여기도 보면은 보잉보다는 못하지만 최근 한 10일간 이렇게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요 그 분위기가 우리 시장에도 약간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오늘 대한항공을 비롯해서 항공주들이 대단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좀 이따 제가 대한항공도 조금 같이 말씀을 드릴까 그럽니다. 네, 오늘 가장 눈에 띄는 종목은 포스코홀딩스였습니다. 이제 몇 가지 오늘 특별한 점이 있는데요. 첫째는 외국 애들이 오늘 한 20만 주, 기관이 한 10만 주, 굉장히 많이 들어왔죠. 30만 원짜리 주식을 20만 주, 10만 주면 그 금액으로 봐서는 굉장히 큰 겁니다. 기관하고 외인들이 강하게 오늘 베팅을 했다. 이거 하나고요. 또 하나는 그래프로 봤을 때 여기가 지금 앞에 고점이거든요. 근데 이 고점을 아주 힘있게 길쭉한 양봉으로 이렇게 뚫어줬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듯이 신고가가 나는 종목은 혹시 가지고 계신다고 그러면 여기서 조금 올랐다고 그래서 팔 건 아니다. 좀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포스코 홀딩스는 제가 연초에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제가 어디 증권 모임에 연말에 갔더니요. 포스코 홀딩스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 앞으로 길게 봤을 때 포스코 홀딩스를 좋게 보더라 하는 얘기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이렇게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또 그 생각이 나요. 근데 오늘 신고가를 냈고 또 기관하고 외인들이 강하게 매수를 했다 하는 두 가지 점에서 포스코 홀딩스는 또 금년에 또 주목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포스코 홀딩스는 이제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요. 그 나온 뉴스들 대체로 이렇게 제가 그 추려서 말씀을 드린다고 그러면요. 포항제철이라는 거는 어떤 회사인지 우리가 다 잘 알죠. 근데 이제 최근에 와서 얘기가 되는 거는 리튬 광산, 아르헨티나 또 호주 이쪽 광산 관련해서 지금 그 가치들을 다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지금 이제 나오는 얘기를 종합해 보면요. 수산화 나트륨 2만 5천 톤이면 전기차 한 60만 대를 만들 수 있는 양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2024년부터요. 지금부터 따져도 한 1년 후죠. 5만 톤 규모를 이렇게 양산할 수 있다고 그래요. 아르헨티나 이 광산에서요. 굉장히 큰 양이죠. 100만 대가 넘는 전기차에 들어갈 수 있는 리튬이다 이런 얘기인데요. 지금 포스코에서 홀딩스에서 그 투자한 금액이 한 1조 가량 되는데 거기에서 그 누적으로 영업이익이 한 2030년까지 따졌을 때 수십조 원이 해당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단기간에 바로 이렇게 영업이익으로 나는 건 아니지만 길게 봤을 때 그 누적 금액이 수십조에 달한다. 그렇게들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이제 지금 이제 추정을 해서 내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는 없지만 만약에 이게 지금 예상한 대로 그 광산에서 수익 가치가 그렇게 난다고 그러면 포스코 홀딩스는 또 대박이 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포스코 홀딩스를 주식을 조금 아는 그런 증권맨들도 그렇게 많이들 얘기를 하는 것 같다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 포스코 홀딩스는요 굉장히 그 보도가 많이 됐습니다.
전문가들도 얘기들을 많이 했고 또 리포트도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요. 아마 들어가서 읽어보시면 아마 더 그 자세하게 아실 수 있을 텐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단기보다는 지금 단계 조금 올랐기 때문에 중장기로 보고 이렇게 좀 묻어놔도 되는 주식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나온 이런 뉴스들이 허황된 건 아닌 것 같거든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거기에 법인이 설립이 돼서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포스코홀딩스는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다. 오늘 이제 말씀드리는 부분은 외국 애들하고 기관이 강하게 매수했다 하는 점 하나하고 그러면서 이제 신고가를 내면서 오늘 양봉을 길쭉하게 냈다. 그래프상으로도 굉장히 모양이 좋더라. 이런 두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내내 포스코홀딩스는 아마 제가 중간중간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갈 것 같아요. 네, 다음은 이제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오늘은 이제 보합에서 살짝 플러스 정도 나는 정도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리오프닝 관련주 중에서 몇 개는 꾸준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고 그러면 호텔신라 같은 경우는 그래프가 이런 모양입니다. 상당히 급하게 이렇게 올라줬는데요. 외국 애들이 강하게 지금 이렇게 매수 우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셔도 한 10일 동안 외국 애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매수 우위하고 있고 오늘 또한 18만 주 정도 매수 우위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많이 매수 우위가 들어오는 데는 지금 공매도 이게 두 번째로 공매도가 비중이 높았던 그런 종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한 100만 주 가량이 환매수가 됐어요. 그러니까 주식을 빌려서 이렇게 팔았던 분들이 다시 사서 이렇게 갚아나가는 물량이 많은데 대부분이 외국 애들이죠. 그래서 그 수급에서 호텔신라가 좀 이렇게 매수가 들어오면서 이렇게 단단하지 않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호텔신라가 이제 올라가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거는 이제 코로나 국면에서 가장 피해를 많이 봤던 종목인데 코로나 국면에서도 그렇게 실적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상당폭 더 좋아질 거다 이제 이런 얘기죠. 아직도 면세점 쪽에서는 조금 어렵다고 그러고요. 호텔 쪽에서는 많이 좋아졌다고 그럽니다. 그렇더라도 수급 면에서 공매도가 지금 환매수되는 그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 국면이 이렇게 점차 벗어나기 때문에 호텔신라도 지금 이제 조금 오르기는 했지만 이게 주봉으로 보면요 그렇게 오른 거 아닙니다. 그죠? 이제 이렇게 그 주봉으로 봤을 때는 매물 집중대를 살짝 벗어나는 수준입니다. 가격으로는 부담이 없어 보입니다. 일봉으로 보면 이렇게 좀 많이 오른 것 같지만 주봉은 아직도 약해 보인다 그런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오늘 그 대한항공을 또 외국 애들이 한 40만 주 샀고 기관이 한 15만 주 샀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포스코홀딩스, 호텔신라, 또 대한항공 이런 것들을 지금 오늘 외국 애들이 많이 샀는데요. 대한항공이 그래서 오늘 한 3.3% 올라졌습니다. 대한항공도 지금 화물 쪽에서 원래 이제 그쪽에서 코로나 국면에서 장사를 잘했다가 최근에 그쪽에서 좀 주춤한 대신에 이제 여객 수요는 아무래도 좀 늘겠죠. 그래서 코로나 국면이 완전히 이제 그 거두어진다고 그러면 대한항공은 또 거기에서 가장 수익가 클 수도 있는 종목이다. 그래서 호텔신라, 대한항공 또 하나 제가 이렇게 같이 추천드리는 종목 있죠. 하나투어 같은 경우도요. 자주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아직까지는 실적이 좋지는 않습니다. 여행 이쪽은요. 그래서 금년 이제 1분기쯤에는 하나투어도 실적이 흑자전환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 3년 동안 이제 적자 구조였는데요. 하나투어 관련해서는 가장 중요한 점이 그거 같아요. 코로나 국면에서 여타 중소 여행사들이 많이 도태됐다는 거죠. 제가 자료를 보니까 한 1000개 업체 이상이 문을 닫았다고 그럽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하나투어는 그런 구조조정의 수혜를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만 좀 좋아진다고 그러면 하나투어 같은 거는 실적이 상당폭 좋아질 만한 그런 종목이다. 그 다음에 그래프 보면요. 제가 이렇게 몇 번 이렇게 그려드렸는데 이렇게 양쪽이 이렇게 쌍바닥 모양이죠. 이게 엉덩이 모양이라고 그래서 굉장히 좋게 보는 그런 바닥을 완만하게 두 번 찍어준 그런 모양인데요. 이러면서 이제 악성 매물, 물려있는 매물들이 많이 소화가 됐다고 보입니다. 하나투어도. 이렇게 그래프 그려보시면 여기가 매물 집중대입니다. 지금 이제 이 매물 집중대를 살짝 벗어날락 말락 그러고 있어요. 근데 그 위로는 이렇게 보시면 거래가 거의 없죠. 매물이 거의 없다는 얘기입니다. 요게 이제
거래가 없이 이렇게 급락을 했던 주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라갈 때도요, 이런 주식들은 저항을 별로 받지 않고 가볍게 퉁툭 이렇게 튀면서 올라갈 수가 있는 주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금년에는 하나투어도 아까 말씀드린 구조조정 혜택도 있겠지만 코로나 국면이 완전히 벗어난다고 그러면 가장 수혜가 클 만한 여행주 중에 대표가 아닌가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말씀드린 호텔신라, 그 다음에 대한항공, 하나투어는 제가 이제 대표로 탑픽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 외에도 뭐 제주항공, 진에어, 참 좋은 여행, 그 다음에 또 색조화장품, 클리오 이런 것들 제가 가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흐름은 비슷하게 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 국면 중국에서도 아직까지 뭐 완전히 해소된 건 아니지만 중국 같은 경우도 이제 그 봉쇄 조치하고 이러면서 제로 코로나 정책이 굉장히 강력했었는데 지금은 좀 이렇게 살짝 풀어주고 있죠. 이런 것들이 분위기가 좀 바뀌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리오프닝, 여행, 항공, 화장품, 또 카지노도 해당이 되죠. 카지노 이런 것들은 금년에 이제 바닥을 찍고 이렇게 서서히 올라오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이제 앞서거니 뒤서거니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 그 주가가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매력 있는 가격들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그런 종목 외에도 같이 흐름을 타는 그런 종목들, 잘 아는 종목이 있다고 그러면 들어가셔도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금년 시장은요, 코로나 때문에 한 2, 3년 동안 굉장히 힘들었던 그런 종목들이 다시 이렇게 정상화 된다고 그러면 그 정상화 되는 그 정도에 따라서 주가가 반영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을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된다. 그래서 오늘은 리오프닝 관련해서 호텔신라, 대한항공, 또 뭐 그 하나투어 여러 가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 범주에 드는 종목들을 좀 이렇게 자세하게 보시면 금년에 좀 괜찮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렇게 마치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